번째 인터뷰입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60일 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5주가 좀 넘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지났는데 자, 그동안 성과가 무엇이고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 나왔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승래 국회의원입니다. 사실 국정기획위원회가 뭐 정부마다 있는 조직이 아니라서 예. 여긴 대체 뭐 하는 데지 궁금하시는 분도 좀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예, 보통 그 대통령 선거는 그 임기 개시 한 2달여 전에 예. 그 선거를 치르지 않습니까? 선거를 치르고 그 취임하기 전까지 한 2달 남짓되는 기간을 인수위를 구성을 해서 이제 그 새로운 정부의 국정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내각 인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인수위 없이 바로 대통령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죠. 탄핵 이후에 이뤄졌으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 3일 날 투표가 되고 당선 확정이 되고 당선증을 받은 순간부터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6월 4일부터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인수위 없이 일을 좀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 5년 동안 재임 기간 동안에 대통령께서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국정 운영 계획에 대해서 정리하고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이제 5년 이재명 정부의 5년의 비전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얼개를 짜는 거를 국정기획위원회가 하는 우선은 이제 제일 크게는 국가 비전, 비전 그다음에 국정 목표, 표. 전략 과제, 국정 과제,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한 이제 세부 실천 과제 예.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게 되고요. 또 이에 따라서 또 한편으로는 정부 조직을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 것인가.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했던 공약들이 있으니까 예. 그 공약에 따라서 정부 조직의 얼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실무적으로 포함해서 논의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가장 큰 현안이 되겠죠. 네, 예를 그렇습니다. 들어서 뭐 기획재정부 또 제일 큰 게 검찰청. 이거 좀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 예, 예. 일단 한 달간 일이 되게 많았다고 들었어요. 바쁘셨다고 어떻게 지내셨는지. 예, 우선은 그 저희들이 이제 출범한 이후에 6월 17일 날 출범을 했는데 출범한 이후에 그 저희들 벌써 이제 5주가 됐고 이제 6주째 이제 진행 중인데 그 과정에서 55명의 이제 기획위원들이 인선이 됐고 100명 정도의 그 전문위원이 이제 위촉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출발됐고 물론 뭐 자문위원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그분들이 그 7개 분과 그리고 2개의 위원회는 그 균형성장특별위원회 예. 그리고 제가 또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국민주권위원회 이렇게 9개의 분과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국정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계속 진행을 했고요. 지금 어느 정도 뭐 윤곽은 좀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TF 활동을 통해서 예를 들면 국가비전 TF에서는 국가비전과 국정목표 국정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렇게 그걸 이제 정하는 과정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정부 조직 개편 TF를 또 구성해서 새로운 정부의 정부 조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 논의를 지금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윤곽들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세부적인 미세 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윤곽 중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큰 그림 보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 한 줄로 딱 해주신다면. 예, 아무래도 그 대통령 선거 시기부터 늘상 말씀을 하신 거긴 합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이 지난 몇 년 동안 많이 그 망가져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대표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해서 그 회복과 성장이라는 키워드는 여전히 대통령 선거 때도 말씀을 하셨던 거고 국정기획위원회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화두도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그 경제 성장 잠재력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또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이게 이제 화두이고요. 회복과 성장의 키워드는 크게 2가지로 저희들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민 주권 시대의 국민들이 이 국정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참여해서 결정하게 할 것인가가 첫 번째. 국민들의 의견이 좀 더 반영되는 그렇습니다. 정부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러면 그게 이제 집단 지성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좀 보다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AI 시대에 대한 주도적인 준비가 되어야만 결국은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화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주권과 AI 크게 이 2가지가 아주 구체적인 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예. 일단 AI 부분에서 아무래도 경제
이제 성장 동력 이런 것들을 중점을 둔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제 두 가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AI를 통해서 그 이제 생산성, 노동 생산성을 자본 생산성을 높여나가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기술 주도 성장이라는 겁니다.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 주도 성장이고, 두 번째는 그런 성장뿐만 아니라 AI 사회라는 것은 그 예. 성장뿐만 아니라 AI를 통해서 사람들의 삶 자체가 매우 큰 변화를 겪을 것이기 때문에 AI 사회에 대한 대비, 예. 일종의 AI 포용 이런 것까지 포함된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AI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방안들도 마련을 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예. 그 대통령께서는 지난 그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모두의 AI, 모두의 예, 이렇게 이제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공짜로 쓰는 건가요, 그러면? 뭐 접근성을 높인다는 것이고, 구성을 높인다. 뭐 공짜든 비용을 내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I 접근성이 차별로 인해서 생기는 AI 불평등, 그걸 해소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이제 대기업 직원들은 AI 무료로 써서 아이디 줘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중소기업은 돈 내고 써야 되는데 아유 비싼데 뭐 한 달에 10만 원씩 안 하니까 생산이 오히려 떨어진다. 뭐 이런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해주시길 바라고. 그럼 사실 제일 관심이 많은 건 일단 눈에 보이는 주제, 정부 조직 개편입니다. 일단 그 중에서 특히 검찰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검찰 개혁은 뭐 오랫동안 큰 화두였는데. 어떻게 보시면 여기도 좀 준비가 돼 있습니까?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정성호 장관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 수사 역량이 줄어들지 않게 하겠다. 약간 신중한 입장이에요. 근데 그러면 국정기획이랑 그런 것도 논의를 하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도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분과가 7개, 예. 그 중에서 정치행정분과가 검찰청을 이제 법무부와 검찰청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여기 분과 내부의 논의가 이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부 조직 개편 TF가 구성돼서 운영. 조 의원님은 정부 조직 예, 저는 정부 조직 개편 TF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대통령의 공약은 수사 기소의 분리입니다. 예.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 소위 수기 분리, 수사 기소 분리를 어떤 형식으로 해야만 예. 법무부 장관이 말씀하신 국가 수사 역량의 유실을 방지하면서 검찰의 독점적 이 권한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체할 것인가. 거기에 논의를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공약은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 그 방향에 대해서는 서로 뭐 의심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를 들면 수사 기능과 공소 기능을 나눴을 경우에 각기 그러면 뭐 법무부로 둘 것이냐 행안부로 둘 것이냐 약간 이것과 관련된 논의가 좀 진행되는 상태이고요. 국회에서도 각 당에 따라서 또 개별 의원에 따라서 약간 좀 의견이 좀 다른 부분 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정하고 논의하는 과정들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권에서는 여당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발의된 법안이 이미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청을 중수청, 수사청이죠. 그러니까 하고 기소청으로 나눈다. 이렇게 근데 그건 거의 뭐 확정됐다고 봐야 돼요. 예, 대체적으로 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또 검찰 조직의 그 수기 분리, 예. 수사 기소 분리를 얘기하시는 분들의 대체적인 방향은 수사를 담당하는 청과 예. 그리고 기소를 담당하는 청을 나눈다라는 것은 대체적인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견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중수청 같은 경우는 검사가 가는 게 아니고 수사관이다 거기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지금 현직 검사가 검사 타이틀 떼고 왜냐면 검사는 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검사 타이틀 떼고 수사관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검사 안 가고 그냥 수사관들만 가는 건가요? 일단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정하는 과정들이 남아 있는데 행정적인 조치들입니다. 그런 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희망하는 검사들은 수사 업무를 계속 하고 싶다고 하면 뭐 당연히 그 수사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예. 해야 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그 행정적인 약간 인사주치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검사 타이틀 때문에 누가 가겠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건데 그리고 예를 들어 보안수사권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그런 역할들이 좀 강화돼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이 있고 한쪽에서는 아예 손 떼라 검찰은 수사 못 믿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기획위는 어떤 쪽인가요? 일단 뭐 그 두 의견을 잘 듣고 있는 중이고요. 예. 현재 상태에서는 어쨌든 검찰 권한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계속 논의 중이고요. 예. 그 부분은 아마 이제 법무부 장관께서도 취임하셨으니까 법무부 장관 그리고 국회
등과 협의를 하면서 정리를 좀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들이 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만 결국 그 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또 이 법 조치, 그러니까 입법 조치하는 것은 이제 대통령과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최종은 국회의 몫인데 그렇습니다. 여당과도 그러면 어차피 여당 의원이시잖아요. 예, 의견은 계속 듣고 있고요. 교류하고 그리고 있고요. 그 법사위 위원들에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상의도 드리고 의견도 듣고 또 뭐 다른 야당들의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기재부를 쪼갠다. 이건 거의 확정된 건가요? 기획재정부를 쪼개서 예산과 재정으로 나눈다고 하는데 거의 확정되는 걸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부분은 대통령께서 그 공약으로 비교적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정부 조직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기재부의 그것도 워낙에 이제 비대해지고 권한이 너무 막강하고 부처 위에 부처로 군림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예산 기획 기능과 그 이제 경제 정책 업무를 좀 나누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이 대통령께서 하신 바가 있고 아까 말씀 수기 분리는 당연히 그렇고요. 그다음에 금융에 대한 역할 조정 요 세 가지 그리고 기후 에너지 관련된 부처를 만들 필요가 있다. 요 내용은 비교적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당연히 정부 조직 개편안에 포함이 돼야 합니다. 될 거다. 예. 알겠습니다. 개헌 얘기도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지난 재헌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고쳐야 된다. 그리고 우원식 의장은 최소한의 합의되는 부분이라도 일단 추진을 하자라는 거였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준비하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저희들은 당연히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 기간 중 5월 18일 날 그 광주 5.18 국립묘지에서 그 5.18 기념식에 참가를 하고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그날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개헌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날 그렇게 올린 글을 통해서 밝힌 개헌 구상 그리고 다른 곳에서 했던 개헌과 관련된 메시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저희들은 국정과제 반영하기 위해서 정리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면 국정과제 반영했다는 건 이에 대한 로드맵을 짜는 거죠. 그냥 이거 할래 이게 아니라 언제까지 뭐 하고 언제까지 뭐 한다. 언제까지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명기는 하지 않았고요. 그 부분도 대통령께서는 빠르면 내년 지방선거와 늦어도 다음번 국회의원 총선거와 같이 해서 개헌을 통과시키자라는 게 제안이기 때문에 빠르면 그 내년 지방선거에 한다고 한 거니까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개헌안을 만들고 해서 결국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국회의 논의 과정이 신속히 진행된다면 당연히 내년 지방선거와 같이 치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원식 의장께서는 원샷으로 모든 것들을 논의가 되면 좋겠지만 뭐 합의가 잘 안 될 경우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고 하는 부분들을 우선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뭐 그런 제안을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뭐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이랄지 이런 건 다들 합의가 된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가장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인데 예를 들어 뭐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갈 것이냐 아니다 지금처럼 할 것이냐 혹은 뭐 이원집정부제냐 이게 들어가면 이제 좀 길어지고 안 들어가면 내년 지방선거 뜻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근데 그 부분도 4년 연임이나 중임이냐 뭐 이거 가지고 지난번에 뭐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좀 시비를 붙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5년 단임제 대통령제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들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4년 연임 혹은 중임을 통해서 임기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평가를 통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의견이 갈리지는 않습니다. 당시 김문수 후보의 공약과 저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 뭐 크게 다르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의 권한을 좀 내려놓고 오히려 국회의 권한을 좀 키우자. 그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총리에 대한 국회 추천 문제라든지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문제라든지 계엄 선포 권한은 대통령이 갖지만 국회에서 그 인준하지 않으면 사전 승인 뭐 사전 승인 혹은 사고를 하더라도 뭐 24시간 혹은 몇 시간 동안 뭐 받지 못하면 바로 자동 발효가 뭐 안 된다든지 취소가 된다든지 하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국회의 권한을 좀 키우고 대통령의 권한을 좀 낮추는 이런 식의 개헌을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또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터놓고 대화를 할 경우에는 저는
합의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치권들의 논의 또 정파들끼리의 대화뿐만 아니라 이 헌법은 대한민국의 일종의 OS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사가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의사는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도 생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조승래 의원님한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국회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만약에 개헌특위 같은 것들을 구성을 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한다면 물론 이제 의원들이 국민의 대표자이니까 당연히 국민들을 대표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만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온라인 오프라인 상의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만들어서 그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플랫폼. 그렇습니다. 이게 뭐 신문고처럼 의견을 내는 건가요? 아니면은 나온 의견 중에 좋은 걸 가지고 뭐 공청회를 연다든지 그런 것들을 또 하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포함될 것 포함해서.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두의 광장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혹시 좋은 의견 뭐 이렇게 이거 참신하다 나 생각 못했는데 그런 거 있습니까? 소개를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지금 개헌과 관련된 제안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국민들이 좀 참여를 통해서 그러니까 개헌에 결국은 그 국민 투표를 통해서 개헌은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최종적인 의사뿐만 아니라 그 사전에 국민의 의견을 좀 들어달라라는 그 청원 내용도 좀 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정기획원에서 혹시 이거 하다 보니까 이거 되게 중요하겠다. 원래 공약이 없던 내용이거나 그런데 그런 거 혹시 있으면 짧게. 예,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 국정과제를 보통 뭐 100개, 120개 뭐 이렇게 정하는데 100대 과제 흔히 많았죠. 예, 보통 100대 과제 하는데 정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120개도 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약속을 하지 못했던 거지만 그 또 우리 사회는 워낙에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에 발맞추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가능하면 국정과제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대통령 재임 기간 5년이라고 해서 매우 깁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국정과제 국정 운영을 바꿀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 바뀌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세우되 상당히 좀 포괄적이면서도 유연한 국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또 저희들의 유연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